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독감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환. 젊으신 분들은 들어오면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원래 독감 특징이 뭐였냐면은 늘어나네 그리고 갑자기 피크를 가버렸어요. 아마 그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임연수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바이러스 감시병원 중에서도 독감에 대해서 매주 표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독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라, 독감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감기가 들어오면 어른이든 애든 열과 몸살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요. 보통 초반에는 몸살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 3일 지나고 나면 호흡기 증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콧물 기침, 그리고 보통 감기에 비해서 합병증이 몇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병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독감은 그냥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기들이 코로나를 앓으면 그냥 간단하게, 특히 어린 애기들일수록 열로 끝나고, 젊으신 분일수록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독감은 애기도 가리지 않고요. 젊고 나이 들고를 별로 가리지를 않고, 그 다음에 독감이 전신 증상이 코로나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역사가 얼마 안 된 바이러스죠. 솔직히 독감은 그렇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독감 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살아남은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직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리면 이제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감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환. 그렇지만 코로나는 생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해서 당황했었던 것이지,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아마 독감이 더 나쁜 놈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해제가 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하면서 독감이 늘었는데, 이게 이제 독감이 원래는 어떤 식이냐면, 몇 년간 코로나 때 잠잠하던 독감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독감 특징이 뭐였냐면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늘어나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팍 피크를 치는데, 원래는 늘어나네 그리고 갑자기 피크를 가버렸어요. 아마 그 이유가 코로나 때 독감에 노출된 분이 적다 보니까 항체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체 기억이 없어서 퍼지기 시작한, 폭발적으로 늘어난 어떤 특별한 양상. 그래서 제가 소아과를 하면서 원래 느낀 게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후에 이게 항체를 가지신 분이 없다 보니까 독감이 어느 정도 한 1, 2년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염려됩니다. 내가 병이라고 인지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부터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감이라고 인지되고 난 다음에 5일까지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격리는 요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하시기는, 해열제를 안 먹고도 열이 없는 시기가 24시간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 그러면 대충 앞에 2, 3일 앓고 하면은 5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감이 또 이렇게 우리가 조심을 해도 퍼지는 이유, 내가 증상을 인지하기 하루 전부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걸리고 나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었을 때는 쇠도 먹으면 녹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젊으면 확실히 걸려도 그냥 잘 이겨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합병증도 훨씬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애들에 비해서 이제 적지만, 퍼센티지가 적다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무료 접종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이 어느 정도 항체 기억이 있고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접종을 하니까 항체 기억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접종을 한 적도 없고
걸린 적도 그러면은 항체 기억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합병증이 뭐 아무리 적다고 해도 이게 걸리면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처럼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할 때는 내가 좀 피곤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는 독감 접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감 접종이 이제 매년 언제부터 돌기 시작하냐면은 보통 한 10월부터 부분지 보이기 시작하지만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1월에서 한 1월까지가 피크가 한번 첫 번째 피크가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방학 기간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개학을 하면 두 번째 피크가 오는데 그게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독감이 A형과 B형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피크, 겨울 피크는 A형이 많고요. 두 번째 피크에는 B형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A형과 B형이 딱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바이러스의 특징상 그런 게 있고 아직 한 번의 피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감이 좀 많이 돌고 그럴 때는 손 씻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할 때 재채기 할 거나 꼭 입이나 이런 걸 막아주시고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주시고, 또 독감이 많이 돌 때는 요새는 또 축구하니까 마스크 같은 거를 또 당분간은 좀 사용해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 보면 안 아플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아파 보시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접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나을 거고, 또 걸렸다고 해도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의료체계 되게 좋습니다. 가까운 병원 가셔서 언제든지 치료 잘 하시고 검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